엔화 가치 대폭락, 엔화 휴지 조각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2024년 6월 26일입니다. N달러 환율이 결국 160을 넘었습니다. 160.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7년 만에 최고치. 난리도 아니죠. 1986년 12월 12일에 163.17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최고치, 3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엔화가 말입니다. 예, 작년만 하더라도 뭐 151.7이라 이때가 최고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4월 26일에 158.33을 기록을 하더니 6월 26일 160.82입니다. 아마 일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취할 겁니다. 이제 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엔화가 37년 만에 최저 슈퍼 엔저란 말이 이제 어울리지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엔화가 휴지 조각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는요. 환율이 폭등합니다. 가치는 대추락하고 이렇게 떨어진 데는요. 예, 미셸 봄은 미국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입니다. 미셸 봄은 미국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말은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엔화는 뭐 난리도 아니겠지요. 지금 미국은 말입니다. 금리를 빠르면 9월에 인하한다는 설도 있고요. 11월에 인하한다는 설도 있고요. 좀 더 가면 12월에 인하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1년에 올해 2번 인하한다는 설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11월에 한 번 인하한다가 뭐 대세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여지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엔화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완전 요동이잖아. 이 정도면 그죠? 160.82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와, 일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결국 말입니다. 또다시 시장 개입을 할 겁니다. 또다시. 지금 2022년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보시면 9조 1881억 엔을 시장에 개입했거든요. 예, 578.9억 달러나 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9조 7,885억 엔이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달러로는 622억 7천만 달러를 공급을 했죠. 이제 조만간 말입니다. 다시 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규모 개입을 했을 때 일본이 달러가 계속 샘솟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땐가 만약에 개입을 못하면 물론 뭐 외환보유고는 많아요. 외환보유고는 지금 중국 다음에 일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계 2위나 됩니다. 그렇지만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이 얼마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요.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그렇게 많지 않다. 3,27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개입을 해서 또 한 600억 달러를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2024년을 빼고라고 했으니까 이게 600억 달러를 더 집어넣으면 이제 남은 거는 1,2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요. 3,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봐서는요. 죄송합니다. 2,200억 달러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나빠져서 만약에 2천억 달러가 소진된다고 쳐요. 그때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진짜 휴지 조각 되지 않을까요? 막지 못할 때, 정부가 막지 못할 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지금 일본의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고 겁이 나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국채 매입액을 6조에서 5조로 줄인다는 게 테이퍼링의 핵심인데 결국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정책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에 대한 판단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봐서는 정책 실패 같거든요. 이게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거 불확실성 없애면서 테이퍼링 6조에서 5조로 줄이겠다 발표했었어야 돼요. 7월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7월에. 이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고요. 미셸 보면 미국 연준의 이사가 한 이야기도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가 점점 뒤로 밀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시장에 나오니까 그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엔화가 점점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은 부담이 2배예요. 아마 2배, 3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7월에 금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대로 올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가 이 정도로 말입니다. 추락을 하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얼마나 빠졌는지 보이시죠? 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가가 완전 폭등했잖아요. 엔화 가격이 저만큼 올라가니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물가가 폭등하면 서민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지지율 하락으로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은요 어떤 시기든 개입은 할 거예요. 37년 만에 최고치가 됐으니까 아마 개입을 하면 시장의 분위기 또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엔화를 살 겁니다. 6월 26일 869.2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00엔당. 어제도 저는 2만 엔을 샀는데 뭐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좀 더 살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해야지요. 이거 여윳돈으로 하지 않고 돈 빌려서 하면 안 달라서 못 삽니다. 앞으로 엔화가 아직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일본은 엔저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스터 엔도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아베노믹스는 이미 구시대 유물이다. 2012년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 이제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경제정책을 써야 될 때다.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일본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무역 수지를 보면 적자가 나지 않느냐. 결국 해외에 거점화된 일본의 어떤 경제력이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시기든 변해갈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늘 고민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고요. 한꺼번에 왕창 말입니다. 2009년 3월 3일처럼 100엔당 1578.17원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엉덩이를 무겁게 계속 유지를 해간다면요. 언젠가는 최악의 상황.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이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엔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엔화는 기축통화거든요. 일본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알기 때문에 아마 대응책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봅니다.
많이 사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거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는 것 반드시 또 그래야 되고요. 여윳돈입니다. 여윳돈. 그렇다고 제가 뭐 사라고 한다고 뭐 사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